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전남을 찾아 공공의대와 여수산단, 무안국제공항 등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고층 건물에서 폭염 속에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가 원인으로 보이는 불이나 4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도로 통제도 길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이 큰 상황에 올해 말에야 도로를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자 전남 여수 앞바다에 50여 척의 문어잡이 낚싯배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충돌이나 좌초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전남의 공공의대, 여수산단, 무안국제공항 등의 해묵은 현안을 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호남살이를 이어오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는 전남을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2027년 통합의대 설립을 지원하고 특별법을 통해 여수산단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육성과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심이 어디 있느냐라서 이틀 전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지역 현안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호남 표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강한 원팀 민주당, 승리하는 당대표 박찬대,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전남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당원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방자치 시대를 열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당원 주권 시대를 확장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 즉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당원 주권 정당개혁 토론회를 열며 당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26일 호남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상무지구의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 4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염에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튀면서 주변 차량과 건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과 베란다 쪽 실외기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옆 건물 옥상과 인근 도로에는 파편이 흩어져 있고 주차된 차량 앞유리는 깨지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내려오는 와중에 쾅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구 치평동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에 머물던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열된 실외기로 인한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총 9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같은 기간 총 53건으로 지난해 급증한 모습입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도 좀 필요합니다. 냉방시에 적절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전문가들은 냉방기기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에어컨 실외기실 환기 상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당부합니다. KBC 김민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장기화로 도로 통제도 길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이 컸는데요. 광주시가 올해 말까지 토목 공사를 마치고 도로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2월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의 도로를 복원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사계획 발표 당시 도로 개방 시점을 올해 6월로 내다봤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6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광주시는 금오지구와 백운광장 등에서 예상치 못한 안반이 발견되고 지작물도 추가로 발견되면서 공사가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토목공사 공정률이 6월 말 기준 92% 수준까지 올라간 만큼 추가 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교통 차량 운행에 있어서 불편과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도로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하차도 개설이 한창인 백운광장 같은 일부 구간은 내년 상반기가 돼야 도로가 완전히 개방될 예정입니다. 900m 간격으로 설치될 각 지하철 역사에도 작업용 지하 출입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개방 이후에도 일부 차선 통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도로 전면 개방 전에도 금오지구와 광주교대, 회제로, 조선대 인근 등 4개 구간에 복공판과 도로 단차를 줄이는 차도 더 씌우기 공사를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도로 개방 전까지 시민불편 해소 전담팀을 운영해 각종 시민불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방이 계속 늦춰지면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 광주시가 약속한 12월 22일의 기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은 1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81억 원보다 8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억 원 이상 피해자는 41명이었고 고령층을 상대로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은 카드 배송원 사칭이나 원격 제어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가 문어잡이 배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자 50여 척의 낚싯배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요. 낚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충돌이나 좌초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입니다. 문어 조업지로 유명한 전남 여수시 낭도 앞바다입니다. 좁은 해역에 낚싯배들이 오밀조밀 밀집해 있습니다. 금어기 해제와 함께 문어잡이 제철을 맞으면서 낚시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지금 문어는 평균적으로 한 개인당 한 30-40마리 정도 잡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어기 해제 날은 잘 잡으시는 분은 한 50-60에서 한 70-80마리까지 잡습니다. 요즘 여수 낭도 앞바다를 찾는 문어잡이 낚싯배는 하루 평균 50여 척. 주말에는 갈치 낚싯배와 조어버선, 레저 기구까지 몰리면서 200척이 훨씬 넘습니다. 문제는 좁은 해역에 선박들이 밀집하면서 충돌이나 좌초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금어기 해제 직후인 7월 한 달간 낭도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15건.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난 사고는 절반이 넘는 8건에 달했습니다. 이제 밀집 조업을 하게 되면 그 선박 간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어 특성상 그 간초람 같은 암초 지형에서 이제 주로 서식을 하다 보니 그 좌초 사고 같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여름철 별미인 문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꾼들의 안전의식 고취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한평만을 포함한 서해 및 남해 연안 일부 지역에 고수온주의보가 지난해보다 16일 앞서 발령되면서 전남도는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피해 취약 지역 17개소에 현장 대응반을 배치하고 특보 해제 시까지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고수온 피해 위험 분산을 위해 긴급 방류 허가에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9월까지 15억 원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교사의 집회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백금열 교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금열 교사는 시국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풍자 노래를 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30 교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실인데요. 그 첫 수업이 공개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그런 책상에 앉은 학생들이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화면에는 12,000km 넘게 떨어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의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동안 플로깅을 하거나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화분을 만드는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해온 학생들은 장보고 기지 연구원들에게 기후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온 상승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CO2가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CO2 저감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직관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가로서 수업에 참여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묻고 또 제안했습니다. 작은 실천을 더 체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구하는 학교, 지구를 구하는 학교라는 뜻이죠. 지구하는 학교라는 실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남교육청이 교육 대전환을 위해 추진한 2030 교실의 첫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직접 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좋았고요. 또 전문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전남교육청은 올해 모두 134개 교실을 2030 교실로 탈바꿈시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제2회 여수국제 웹드라마 영화제에 2,00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며 역대급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총 2,341편의 작품이 출품돼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며 포럼과 감독과의 대화, 캔들라이트 시사회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중 허벅지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된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가 햄스트링 부종 소견을 받았습니다. 9일 기아 구단은 최영우가 정형외과 등 두 곳에서 초음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우측 햄스트링 부종 소견을 받았다며 올스타 휴식기 동안 치료를 받으며 후반기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영우는 오는 12일 열릴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6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데요. 이미 조성된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하는 한편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등과 협력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남권 첨단 바이오 헬스 복합단지 조성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개인 맞춤형 우려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대비하고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기존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도심 집적형의 바이오 헬스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복합단지로 지정될 경우 규제가 완화되고 신생 기업을 위한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주 AI 데이터 센터와 화순의 백신 특구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바이오 연구 기반이 풍부해 저비용 강소형 융합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2년 전부터는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해서 광주 전남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내년까지 해마다 약 25%씩 성장하고 제약 바이오 시장도 10% 안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조성이 되게 되면은 11,000개 정도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헬스 산업은 현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6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광주 전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건설노동조합 광주 전남 전기지부가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에 임금 20% 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한전 광주 전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임금 삭감의 원인은 인건비를 줄이는 불법 하도급 구조라면서 한전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암군 미안면 주민들이 오늘 영암군청 앞에서 스티로폼 제조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해마다 환경오염 위반으로 적발된 제2산업이 지난 3월 스티로폼 공장을 증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달 영암군에 증설 신고를 했다며 신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암군이 허가를 내줄 경우 주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부터 등량도, 상하와도, 거금 해양낚시공원,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등 4개 구역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생필품이나 배달음식, 택배 등 물품을 주문해 받을 수 있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서비스가 정기여객선 외에는 물류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섬 지역 주민들과 체류형 관광지 방문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에 한전 KDN 지역본부 신사옥이 신축됩니다. 광주시는 한전 KDN이 남구 에너지밸리 산단 내에 449억 원을 투자해 지상 6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의 광주 전라 제주본부 사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공공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그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광주형 시민펀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